윤석열 장모가 어제 첫 재판을 받았어요. 네. 또 명언록 하나 남기시나봐요. 네, 사실 현직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사기 혐의 뭐 수백억 원 이걸로 재판을 받는데 언론들이 이렇게 조용한 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 왜 정부 사람에 대한 재판인데 공직자 아니고 공직자의 친인척이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왜 사돈의 8촌까지 정말 알지도 못하는 네. 저 16촌까지 파던 애들 다 어디 갔어? 20촌까지 팠죠? 그때. 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손자는 왜 파는 거야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자, 근데 이게 그냥 재판도 아닌데 일단 뭔 일인지 한번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C 기사입니다. 법정선 윤석열 장모 여전히 나는 속았다. 수백억 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고 9개월 만인데요. 동업자한테 속았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최 씨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입니다. 최 씨는 재판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는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 씨에게 속았던 것이고 고의는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위조를 했는데 고의가 아닌 위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재판에는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김모 씨도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위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회사 감사였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에서 2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아니 재판을 했는데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혐의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국 전 장관 때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이 다 들썩였어요. 근데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안 다루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 언론들 안에서 나눠서 이거를 다루는, 이게 두 건인 거야. 잔고 증명 위조건이 있고, 네. 또 잔고 증명 위조건 이외에 다른 이제 사기와 연루된 건이 이게 두 건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얘기들을 그리는데 이게 참 그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그 아름답다기보다 가슴 아픈 동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동화는 뭐예요, 갑자기? 성냥팔이 소녀 가장 같은 네, 그런 류의 어떤 이제 아름다운 얘기가 딱 떠오른다는 거죠. 꼭 이 얘기라는 건 아니야. 네. 어? 뭔데요? 갑자기 왜 성냥팔이 소녀 같은 아름다운 동화가 떠올랐을까요? 이 얘기 안 궁금하네요. 맞는 것 같은데 좀. 네. 그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봐 봐봐. 네. 옛날에 엄마와 함께 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성냥팔이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냥팔이 소녀는 매일 밤 야간에 일을 나갔어요. 성냥을 팔러. 네. 그러다가 성냥은 밤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를 파는 어떤 아저씨하고 친하게 지내게 돼요. 네. 근데 이 자동차를 파는 아저씨가 어느 날 얘야 내가 너 성냥을 파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주게 할 테니 현금 1억과 인감도장을 가져오너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는 그 돈을 이렇게 이제 구해서 갖다 주게 돼요. 어휴 1억을 네. 어디서 구했을까 가난한데. 뭐 그
성냥값으로 그 차 파는 아저씨가 줬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돈도 가고 명의도 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차 파는 아저씨가 소개한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엄청나게 불려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나가고 감옥을 가게 되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공범으로 참여했던 우리 성냥팔이 소녀는 네. 정말 이 뭐랄까 너무 어렵고 힘든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기소를 안 당하게 돼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저 아저씨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성냥만 팔아요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을 파는 직업을 포기를 하고 그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 토목 회사에 토목 건설 회사에 영업 상무 말단 영업 상무로 취업을 하게 되어요. 네. 되게 취업 잘 된다. 네. 부럽다. 이 일은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었든지 이 회사의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또 성냥을 팔아야 되는 아이고. 그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전 성냥을 팔기 싫어서 어렵게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은 거는 네. 이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성냥을 팔지 않고 회사가 지정해주는 오피스텔에서 성냥을 팔게 되던 것이었어요. 나의 가게가 생겼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냥팔이 소녀가 이제 그 당시에 주로 많이 만났던 분이 이 검사를 하고 있었던 뭔가 이제 검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어떤 마음씨 좋은 양씨 아저씨였어요. 오, 네. 검사 아저씨? 그 검사 아저씨는 유부남인데 기러기. 예.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잘 아, 몰라요. 몰라요? 아. 동화에 쓸데없는 거 처발르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디테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검사 아저씨를 5년 동안 만나서 매일 밤마다 성냥을 팔게 돼요. 네. 정말 정의로운 아저씨야. 역시 검사들은 정의로워. 근데 이러던 와중에 가난한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돈이 있는 것처럼 통장을 위조해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되어요. 아이고. 근데 위조를 했는데 자기가 속았다네? 위조를 한 줄 어떻게 알았지? 속았는데? 위조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화에는 안 나온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이 불쌍한 엄마가 감옥에 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냥팔이 소녀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검사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게 되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는 속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아저씨는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를 위해서 고소를 한 고소인을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고 아니 잠깐만. 52억이라는 돈을 챙겨주게 되어요. 아니 위조는 그 사람 엄마가 했는데 왜 당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됐죠? 정의로운 검사 아저씨는 정의롭게 일을 한단 말이야. 아저씨 최고. 그렇지. 그래서 이 훌륭한 검사 아저씨는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성냥팔이 소녀한테 용돈으로 2천만 원을 잠시 빌리게 되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네. 이 돈을 자기 공금에서 업무 진행비에서 빼서 갚았다고 말씀을 하시어요. 그래서 그러면 2천만 원은 온라인으로 가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돌려줬냐? 그랬더니 성냥값으로 현찰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변호사를 한다고 딴 데로 튀게 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믿고 있었던 검사 아저씨를 잃은 이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는 같은 오피스텔 9층에 있는 다른 검사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게 되어요. 17층 아닌가요? 17층이군요. 네. 3층에 있다가 3층에 있다가 17층.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다른 검사 아저씨를 만나서 또 성냥을 팔게 되어요. 어머, 거기서 아저씨도 참 스님이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웃이니? 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또 다시 17층에 가서도 또 성냥을 팔게 되어요. 아이고 세상에. 정의로운 검사 아저씨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냥을 팔던 과정 중에 이제 또 엄마가 사고를 치게 되시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도 또 다시 이 정의로운 검사 아저씨가 정의롭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는데
아저씨 네. 잘한다. 아저씨 화이팅.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성냥팔이 소녀는 그 검사 아저씨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요. 아니에요. 네. 하는 스님이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것이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우연히 하고 보니까 이제 이 검사 아저씨의 친구하고 친구 부인이 서울대 나오신 그 어떤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우연하게도 엄마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분이셨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엄마도 딸도 기소를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뻔했는데, 네. 네. 갑자기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냥팔이 소녀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성냥팔이 소녀와 정의로운 검사 아저씨는 뭐랄까 주변 사람들한테 성냥을 그만 팔고 그림을 보여주고 삥을 뜯는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요. 네, 성냥은 이제 그만 팔래요. 네. 난 그림을 팔고 싶어요, 아저씨. 네, 그림을 팔게 되고요. 그 이외에 성냥팔이 소녀한테 부탁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성냥 팔던 소녀는 성냥업계의 전설이 되어요. 네, 성냥 팔다가 제일 성공한 소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우리 성냥팔이 소녀가 국모가 될 거라고 막 치켜 올리게 되어요. 네. 참, 그건 나도 알고 있는 건데. 네. 이 아름다운 동화는 이제 결말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성냥팔이 소녀는 아무 죄가 없는데 성냥팔이 소녀의 엄마가 너무 많이 처해 잡숴가지고 이 부분을 도저히 착한 검사 아저씨도 감당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는 죄가 없어요. 전 아무 사실도 몰랐고요. 우리 엄마는 속았어요. 네. 왜 이렇게 불쌍한 우리 모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검사 아저씨? 회사 그만두면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해. 그래서 이 정의로운 검사 아저씨는 장모와 죄 없고 늘 속기만 한 장모와 착한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어디서 끌고 온 개 3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투쟁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전래 동화가 있었어요. 네, 이 얘기는 동화기 때문에 네. 현실에서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아, 진짜. 근데 전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정말로 몰라요. 이런 아름다운 동화 얘기들을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하는데 네. 성냥 업계 직원들을 비롯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뉴스나 언론에서 이 아름다운 얘기를 다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우리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가 진실의 그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야, 진짜 정말 대단하다. 눈물 나죠? 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우리 검사 아저씨를 괴롭히는 거야. 성냥 팔아서 65억을 벌려면 도대체 성냥을 몇 개를 판 거야? 네. 정의로운 아저씨와 함께하면 65억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직 동화 작가로서 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드라마는 정말 팬티하우스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이걸로 드라마를 만들면 이게 팬티하우스 속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은 꼭 팬티하우스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성냥팔이 소녀로 가야죠? 네. 아이고, 하여튼 멋진 연기, 멋진 동화 네, 잘 들었습니다. 구연 동화 잠시 길게 들으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쏙쏙 이해가 되네요, 네, 진짜. 그렇죠? 네, 대본 있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애드립으로 다 한 겁니다. 다 애드립입니다. 네, 그래서 다. 저는 끼어들질 못하겠어요. 애드립이라 가지고. 저는 제가 쓴 것만 지금 언제 할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네가 쓴 거 해. 아, 내가 쓴 거. 영화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자, 이제 이렇게 큰일, 이렇게 아름답고 큰일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안 했을까? 이 소식을 그럼 보도한 곳은 어디였을까?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지상파와 종편 저녁 종합 뉴스를 뭐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면도 한번 쓱 대충 봤어요. 자, TV조선 당연히 없고요. 채널A 당연히 안 했고요. KBS 또 안 했고요. SBS도 안 했습니다. 근데 SBS 윤석열 징계 관련 기사는 있는데 장모 기사는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그리고 MBN이 했습니다. 미쳤나? 그러니까 이상해. 이상해. 왜 했지? 우리 정신 차렸을 리가 없는데. 우리 방송을 봤나? MBC 했고요. JTBC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JTBC 이건 짧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 전복민 전 국민의당 의원 관련 단독을 계속 내고 있고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그리고 약간 이제 넘어가자면 전복민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했어요. 근데 덕금이도 탈당했잖아. 이러다가 야, 국민의 흠이 되면 바로 탈당을 하는군요. 얘들은 그냥 탈당으로. 국민의힘 당 없어질 것 같아. 근데 다 이름 탈당해가지고. 탓인가? 하나는 흠이고 하나는 봉인데. 봉. 진짜 하나는 국민의 봉이고 하나는 국민의 흠 아니야. 자, 근데 이 전복민 의원 국민의힘 탈당 소식은 TV조선 채널A, MBN, KBS는 했습니다. 그게 끝이야? 탈당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겠냐고요. 어제는 왜 안 했을까? 국민의힘 소속일 때는 안 하고 국민의힘 소속에서 떠나고 나면 또 보도를 해줍니다. 이제 무소속으로 표기를 하겠죠. 이제 국민의힘까지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쨌든 진정성이 없고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 기관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신문에는 윤석열 장모가 있었느냐? 아예 없었습니다. 장모의 장자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 같은 가난한 동화 작가가 이 동화책을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두고 윤석열 장모 실종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그냥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으로 합시다. 그게 낫네요. 어떤 분이 잘못 읽어서 성렬팔이 소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냥이에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우리 신문 일면에 아예 없고요. 그리고 다른 면에도 장모는 없어요. 우리 신문만 보는 사람들이면 현직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이런 비리로 재판을 받는 걸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알았던 건데 오늘 신문 자체에 윤석열 잘 없어. 왜냐하면 윤석열 얘기를 하면 장모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중앙일보 경향은 아예 윤석열 자체 단어가 없고 조선에 윤석열 하나, 동아에 윤석열 둘, 한겨레에 하나, 한국에 둘, 뭐 이 정도 있는데 이게 개 끌고 가는 사진보다도 중요성이 없는 건가 보지, 걔들한테. 네, 그런데 윤석열을 말해놓고도 장모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일이에요, 진짜. 이제 진짜 기레기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언론 총 공세를 하고 이것저것 가리는 거 없이 이것들이 막 들이받고 있습니다. 작전을 바꾼 것 같아. 한 4-5가지로 테마를 정해가지고 일단 부동산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백신 문제, 백신. 그 이외에 이제
각 사안 그 정치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이런 걸 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만 두들겨 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제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네. 뭐예요? 대통령 그 퇴임해서 돌아갈 아. 그 양산 쪽 거리 하죠. 12km 거리에 근처에 655억을 들여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대통령 퇴임을 위한 준비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막 이걸 때리더라고요. 아니 12km 떨어졌는데 뭔 근데 이 상관이야? 12km면요. 저희가 지금 이거 공항 앞이거든요. 마곡동인데 여기서 홍대거리야, 씨. 그 안에 아파트부터 시작해갖고 건설공사가 몇 개인 줄 알아? 네? 아니 12km를 뚱 한 바퀴 돌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느 지점에서든 12km 직경으로 반지름해갖고 원을 돌려보라고 개발공사 안 하는 데가 있나? 에휴, 아, 하여튼 좀 이걸 대통령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모 얘기 꽁꽁 숨겨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탈당하면 또 탈당했다고 요 바로 알려주는 요 언론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다음 언론 중에 좀 뛰어넘어서 하자 그러면 백신 관련해갖고 근데 잠깐 여기서 응. 광고를 좀 보고 있고 1시간 넘게 얘기했거든요. 벌써? 네. 어머 내가 동화를 너무 많이 했구나. 동화가 너무 재밌긴 했습니다. 네. 아저씨는 입당꾸러기. 야 그건 소녀가 아니라 북한 아나운서 같잖아. 오키. 웃기네 이거는. 네.